자, 8번 문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주제가 이제 행정과 경영이란 파트. 앞에 우리가 정치행정의 관계를 봤고요. 행정 경영의 관계인데, 행정 경영의 관계는 유사점 차이점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1회 문제 나왔고 7회 나왔잖아요. 1회 나왔고 7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단순 계산하면은 14회 더 출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빈도가 떨어져요. 이런 것은 초기에 많이 나왔던 문제고 시간이 좀 떨어져요. 다만 이제 우리 시험은 조금 약간 특성이 있어갖고 봐야 될 겁니다. 자, 행정 경영은요,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유사점이 뭐 있다, 차이점이 뭐 있다, 이렇게 돼. 나름 정리한 파트거든요.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 없고, 또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한 영역입니다. 뒤에 가서 덜 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이윤을 추구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행정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어떤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예. 행정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통제를 많이 받는다. 반면 경영은요, 자율성이 높다. 이렇게 씁니다. 행정은 타율성, 경영은 자율성.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이건 당연히 틀렸죠. 행정은 통제가 많고, 그 다음에 법적 규제가 많아요. 법적 규제가 많다. 그래서 경영보다 법적 규제가 많다. 적게 많다. 많게 받는다. 이렇게 보죠. 많게 받는다. 그래서 법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자율성이 적다라고 얘기하죠. 법적 규제가 많다. 또는요, 정책 통제가 많다. 정책 통제나 법적 규제가 많다. 일단 행정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 수단을 갖는다.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의 평등 원칙이 지배하지만 경영은 달리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을 읽다 보면 항상 어때요? 보다 이런 지문이 나와요. 행정학에서 가장 많이 있잖아요. 비교 설명한 내용입니다. A보다 B 이렇게 구문 이렇게 쓰는데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을 쓰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방금 얘기했던 이 문제나 9번 문제 같은 거냐 이건 있잖아 100% 맞춰야 됩니다. 이건 정말 100% 맞춰야 됩니다. AA거든요. 자, 옳지 않은 것인데 행정은 공익, 경영은 이윤, 행정 경영보다 3대적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그 다음에 행정 평등성, 차별되고 용인된다. 행정은 유상 관리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상대적 행정 관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영 권력 이건 누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은 상대적 권력성이 강하고 경영은 상대적 관리적 성격이 강하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있어갖고 관리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경영적 측면 이거 반대로 이제 뒤바뀌었죠. 자, 9번이었고요. 9번에 자 5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이제 행정의 이제 학문적 성격에 대한 파트예요. 학문적 성격에 대한 파트가 이제 보시다시피 거의 3문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까지 합치면 거의 한 5문제 이상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보는데 자, 1번부터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을 추구한다. 행정 현상의 과학화를 목적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문의 목적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학문의 목적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실제를 분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써야죠.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지 않고 연구한다. 그래서 모두 연구한다. 이게 맞겠죠. 모두. 그래서 분리하지 않고 모두 연구한다. 모두 분리하지 않고 모두 연구한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은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좁은 의미 행정과 광의적 행정이 있어요. 이 협의와 광의는요 가끔씩 물어요. 그것도 가끔씩 묻는 문제인데 협의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만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협의적 개념이 되는 거고요. 행정은 정부의 활동이다. 협의적 개념이고 정부뿐만 아니라 타 조직에 있어서 다른 조직에 있어서 나타나는 관리라는 개념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을 우리가 광의라고 부르죠. 광의 본질은 관리라는 것을 강조할 때 관리.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건 광의적 개념이 돼요. 그래서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이라는 말은 정부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업 행정 이런 거 또는요 뭐 이제 병원 행정 이런 식으로 다른 행정이 다 포함되겠죠. 이걸 우리가
광의적 개념. 지금은 행정부만 다루니까 협의적 개념. 예. 자, 그 다음에 행정학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타 이론을 전문가에 사용한다. 이걸 우리가 종합학문이라고 하죠. 종합학문 또는 학제간 연구, 종합학문 또는 학제간 연구. 그래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는 학문간 연구, 학제간 연구,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연구. 자, 그 다음 11번은 역시 학문적 성격에 대한 파트를 다루고 있는데, 자, 맞는 거 찾습니다. 자,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한 사람은 행정학의 보편적 원칙을 인정하자. 이건 잠깐만 좀 정리 다 해놓고 갈게요. 우리 행정학에 보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이걸 양면성이라고 불러요. 행정학의 양면성이란 말을 쓰는데, 오늘날 현대 행정학은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양면적 성격이란 말은 과학과 기술성, 보편성과 특성, 이걸 우리가 양면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왜 이게 발생할까? 흔히 Y라고 표현해요. Y 이렇게 써요. Y.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찾고자 할 때 우리는 뭐죠? 과학성이라고 부르죠. 과학성.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쓰면요. 우리가 처방성이라 써도 되고 또는 이것을 기술성이라고 표현해요. 얘를 기술성이라고 표현해요. 요 기술성은 그때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일단 이제 기술성이라고 보통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행정은 과학성을 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은 처방성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느 쪽이 강하냐 이 파트죠. 그래서 과학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보통 사실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처방성을 다루고자 할 때는 보통 가치 판단의 문제와 관련성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파트가 바로 행태론입니다. 행태론이고 여기에 관련된 파트가요. 바로 신행정입니다. 신행정. 그래서 행태론과 신행정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이 파트는 우리가 보편성이란 말과 특수성이라는 파트하고 다시 연결돼요. 그래서 통상 과학성을 추구할 때 우리는 뭐죠? 보편성을 추구한다. 이런 말을 거의 같게 써요. 과학성 또는 어때요? 보편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써도 좋아요. 과학성, 보편성 또는요 사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처방성, 가치판단, 사실판단, 가치판단, 사실판단, 가치판단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행태론이 나왔던 시점은 1950년대 행태론이 나와요. 그럼 1950년대는 어떤 상황이었다? 사회가 안정화됐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 사회적 안정입니다. 사회적 안정과 관련하여 과학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신행정이 강조됐던 것은 1970년대 격동기 사회입니다. 1970년대 격동기 사회와 관련돼서 다시 바꾸면 어때요? 사회적 문제가 증가했던 시점, 사회적 문제가 증가했던 시점에 나오게 되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를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원인을 찾고자 할 때 과학성이고 과학성의 본질은요 인과 결과죠. 결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과 관계를 찾는다 이렇게 써 인과관계 이렇게 쓰죠. 자, 지금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의 과학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행정 현상이 뭐죠? 보편적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행정의 보편성을 인정한다예요. 인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한다. 자, 두 번째, 행정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서 중요하게 제기돼요. 틀렸죠? 행태주의 하면 떠오른다는 뭐다? 사회적 안정, 과학성. 기술성이 아니고 뭐죠? 과학성. 그러니까 단어가 항상 상대적 표현을 가지고 우리 봐줘야 돼요. 상대적 표현. 예를 들어서 그죠? 과학성이 상대적 표현, 처방성, 기술성, 과학성, 기술성,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이게 상대적 표현으로 항상 이렇게 배칭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 갔지? 자, 그래서 행태주의 과학성입니다. 그 다음 상대적으로 사이먼이 누구죠? 행태주의자.
여기 이제 빼버렸다, 그죠? 이 대표적인 학자가요, 대표적인 학자가 사이먼이에요, 사이먼이고, 요쪽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는요, 프레더릭슨이라고 있어요, 프레더릭슨. 이름이 길면 그냥 긴 이름이라고 이렇게 했대요. 프레더릭슨. 또는 왈도, 머리니, 이런 학자가 있는데요. 프레더릭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먼은 과학성을, 그 다음에 프레더릭슨, 왈도는 처방성을, 이렇게 씁니다. 반대로 썼죠? 과학성, 기술성 반대로 썼죠? 4번은 무조건 맞죠? 행정은 종합학문이다. 무조건 맞죠? 1950년대 공공선택론, 신행정론들의 영향으로 정체성 위기. 이 정체성 위기라는 게 있어. 이걸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우리가 이제 정체성 위기, 주체성 위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행정이 독자적 학문이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강조된 건요, 신행정에서 강조되기 시작해, 신행정에서. 그럼 신행정 언제 나왔을까요? 신행정 언제 나왔죠? 1970년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68년도에 나와요. 정확하게 하면 68년도를 우리가 분기점을 잡아요. 그렇지만 대체로 70년대 하면 돼요. 일단 공공선택으로는요, 오스트롬이라는 학자에서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온 게 71년도에 이게. 그래서 대체로 이게 그냥 모아서 치면 어때요? 약 70년대 하면 되겠다, 그죠? 70년대 하면 되겠다, 그죠? 50년 땡 틀렸다는 얘기예요. 뭐 가끔씩 이렇게 황당하게 50년대, 60년대 이런 붙는 경우도 나오냐 모르면은 뭐 드물긴 하지만은 뭐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항상 어떻게 보죠? 대략 한 10년, 15년 단위 끊어가서 공부하면 제일 좋아요. 행정이론은 이렇게 어때요? 퉁퉁퉁 이렇게 끊어가면 돼요. 퉁퉁 끊어갖고 언제 있었다 이거 찾아가는 거게 요 시기 이렇게 못 박아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이었죠.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 또 12번은 자, 12번은 이게 난이도 상으로 제가 분류를 했거든요. 난이도 상으로 분류했는데 볼게요. 행정에서 가치 권위적 배분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19세기 근대를 입법국가라 부르고, 입법국가에서는 입법부가 중심이죠. 입법부가 중심이에요. 행정부보다 입법부가 중심이죠. 반면에 이제 20세기 현대 행정국가가 있는데, 20세기 현대 행정국가는 당연히 입법부보다는 행정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죠. 행정부 주도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그 분기점이 있죠. 이렇게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에 속한 것이 바로 경제공황이죠. 그래서 경제공황이 발생했고 자 일단 이제 이게 뭐 분기점인데 자 행정의 가치 권적 배분 이 가치 권적 배분이란 말이에요. 정치를 얘기한 파트예요. 정치.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주장해요. 이스턴이 주장했던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렇게 쓰는데 데이비드 이스턴은 이걸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렇게 써요. 또는 정책이란 이렇게 써도 돼요. 정치란 정책이란 가치죠. 그래서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렇게 써요. 또는요 정책이란 가치 권위적 배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권위적이란 말은요 국가에 의한 이런 거예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정책을 설명한 파트입니다. 자, 이건 정책 성격 맞죠? 정책이 맞고 두 번째 포스트코브 누가 얘기했죠? 네, 그걸 앞에서 공부했잖아. 앞에서 귤릭, 그지? 귤릭.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몰라도 돼요. 뭐 화이트, 그 사람 몰라. 누구 디목, 디목 아는 게 좋나? 디목도 기차는 몰라도 돼. 하지만요. 귤릭은 알아야 돼요, 귤릭. 귤릭이 여기서 주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죠? 최고 관리자의 기능입니다.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7개예요. 7개 약자를 썼어요, 약자. 자, 그 다음에 행정학은 실정적 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규범적 학문이다. 그쵸? 자, 그래서
행정은 실증도 있고 규범적도 있어요. 학문은 성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학문은 실증적 학문도 있고 규범적 학문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서는 어디 속할까요? 규범적이에요. 행태론 어디 속할까요? 실증적이란 말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파트 이게. 실증적이란 말은 행태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럼 법학은요. 규범적입니까? 실증적입니까? 규범적, 실증이란 말은 다른 말씀 경험적입니다. 법학은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두 개 다 있다. 이렇게 맞겠죠. 그렇지만 요걸 강조하면은 미국식. 판례 중심의 입법. 이렇게 되면요. 독일과 같은 유럽의 성문 법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규범적이다, 실증적. 이 두 가지인데 행정학에서 이것을 강조한 것을 행태론이에요. 행태론. 이건요, 기존의 학문, 기존의 이론이 대표가 과학적 관리, 행정관리설 이런 것들, 기존의 연구. 자, 그 다음에, 1, 2, 3은 근데, 특별하게 볼 것도 없어. 5번도 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맞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남는 건 4번밖에 없어요. 그냥. 그럼 4번이, 우리 두 개 중에 하나예요. 4번이 뭔지를 모르고 풀 수도 있고, 알고 풀 수도 있어요. 예, 추천한 것은 모르고 푸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난이도 상으로 얘기한 그게 답은 문제 자체는 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아니까. 그래서 문제 답은 풀 수 있어. 이 정도면 답이 있잖아요. 한 60번 정답 나옵니다. 이 정도는. 근데 알고 풀었나면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면 항상 뭐죠? 시험 치고 나면요. 몰라. 잘 모르겠어. 근데 어때요? 똥 맞았거든. 그런 케이스 이게. 행정관료의 정책 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얘기합니까? 이 말을 어느 시대를 얘기합니까? 이 시대를 얘기한 거죠. 그죠? 행정권이 강화됐던 시점이잖아요. 이게. 의미 자체가 행정권 강화를 얘기한 거 이게. 행정권이 강화됐다. 왜? 행정관료, 행정이잖아.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뭘 강조했다? 정책적 기능을 강조했던 시점이에요. 행정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또는 정책적 기능을, 정책을 강조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책적 이론론이 되겠죠. 그래서 정책적 이론론. 이것을 정책적 이론론의 관점. 그래서 이 자체가 현대 행정국가에 대한 파트예요. 행정국가에 대한 파트를 얘기해요. 그런데 요 밑에 보면 대의제란 말이 나오잖아요. 대의제의 정책 책무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의제의 정책 책무성 요때 얘기한 거예요. 대의제. 여기가 대의제의 정책 책무를 강조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한 게 요거냐 이거 묻는 거 이게 여기냐 전단부는 이쪽을 후단부는 얘를 묻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 이거는 그냥 입법국가. 4번입니다. 4번인데, 4번 몰라도 풀고, 알고 풀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13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을 보면은, 탄력력화, 해체, 상상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3번 문제는요. 이건 그냥 패스하세요. 보지 마십시오. 다시 나올 확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나가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상, 탄력력 이런 게 있는데 과학주의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학주의는 정확하게 뭐죠? 모더니즘의 특성입니다. 모더니즘이 뭐냐면요. 합리성, 이성, 합리성, 과학주의 이런 겁니다. 이성, 합리성, 과학주의 이런 걸 모더니즘적 관점이라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없어요. 그냥 패스하면 돼요. 이거는. 자, 다음 14번 볼게요. 자, 14번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행정국가에 대한 파트입니다. 행정국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공무원 수가 업무에 관계없이 증가한다 이걸 설명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나옵니다. 파킨슨의 법칙. 영국에서 해군 함정을 줄였는데 해군 함정을 줄였음에도 해군은 줄지 않았다. 왜? 이게 바로 업무에 관계없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킨슨 법칙. 그럼 이런 게 혹시 이런 게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그럼 지나가세요. 이게 이제 궁금하면은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사람의 성격이에요. 난 저거는 진짜 다 공부해야 돼. 이런 성격이 있어. 막 찾아야 돼, 그죠? 근데 그게 바람직한 성격이에요. 바람직한데, 시험 앞두고 별로 안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시험은 대충 덮으세요, 그냥. 피터의 법칙, 관료지 병리입니다. 관료지 병리, 무능력한 자도 승진한다. 무능력자의 승진, 무능력한 자도 승진한다. 왜? 신분 보장이 돼 있으니까 신분 보장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게 관료제 병리거든요. 관료제 병리. 과도의 처지 똑같아요. 소수가 지배한다는 얘기가 소수 지배. 그래서 이게 엘리트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딜런의 법칙은 이거는 지방자치론의 파트에서 나와요. 주정부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을 얘기합니다. 주정부가 우월하다. 무엇보다 우월하다? 지방정부보다 우월하다. 이걸 강조하는 입장을 딜런의 법칙이라고 봐요. 미국의 대법원 판사예요. 자, 주정부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세이어의 법칙이란 말은 이건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 같다 이거 얘기할 때 나와요. 그래서 행정과 경영은 말도 되게 어려워요. unimportant 이런 말 써요. 중요하지 않은 파트에서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을 그렇게 어렵게 쓰고 있어. 중요하지 않은 측면에서 같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차이점. 참 말도 어려워 이게. 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파킨슨 법칙 외에도 연구가 있다는 건데요. 뭐 이건 이제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